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북집사예요. 오늘은 특별히 시리즈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3권짜리 책이에요. 주제는 근대 파리와 파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인상파 화가인 모네나 마네, 그리고 문학 쪽에서는 플로베르나 프루스트나 장발장의 빅토르 위고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음악 쪽에는 드뷔시나 라벨이나 이런 현대 클래식 음악의 시초가 됐던 음악가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사진 쪽이나 영화 쪽, 패션, 샤넬 같은 패션 디자이너도 등장을 하고요. 그 외에 정치나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근대 유럽의 문화와 그런 예술의 종합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흔히들 우리가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파리가 왜 예술의 도시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줬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파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벨 에포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벨 에포크 시대는 19세기 말에 인상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시도되던 그런 시기고, 특히 전 세계 예술가들이 파리로 모여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뽐냈던 그 예술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그 시대를 그리워하곤 하는데, 그런 19세기 말의 벨 에포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을 지나쳐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메리 맥콜리프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 메리 맥콜리프는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분이 이제 역사 중에서도 예술사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 이제 파리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리 3부작이라고 하는 이 책도 내셨고, 그 전에는 뭐 파리를 발견하다 이런 책도 내셨고, 그 이후에 또 벼랑 끝에 파리 이런 책도 최근에 내신 바가 있어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책은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라고 해서 1871년부터 1900년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네나 마네나 뭐 르누아르나 피사로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인상파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또 에펠탑, 에펠이 지은 건축물이죠. 에펠탑이 지어진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밀 졸라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음악 쪽에서는 드뷔시와 라벨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책 표지도 보시면 이렇게 로트렉이라는 당시 몽마르트에서 역시 활동했던 화가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새로운 세기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1900년대부터 1918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넘어와서 예술의 각 방면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인데요. 미술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피카소와 마티즈, 본격적인 그런 현대 미술이 시작되던 시기고요. 음악 쪽에서는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문학 쪽에서 이제 프루스트나 플로베르나, 그리고 빅토르 위고 같은 또 걸출한 대문호들이 탄생했던 시기고요. 산업이나 과학 쪽에서 또 대단한 혁명의 시기였는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마리 큐리의 어떤 그 방사능 발견도 있었던 시기죠. 현대의 예술뿐만이 아니고 산업이나 정치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형태를 갖추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책 표지는 마티즈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또 비극적인 해이기도 해요. 세 번째 책으로는 파리는 언제나 축제라고 해서 1918년부터 1929년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을 다루고 있고요.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예술가들은 해밍웨이나 장 콕도 같은 그런 이제 문학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패션이 또
굉장히 발달했던,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샤넬이 활동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사진과 건축 분야도 이제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서 발달했던 시기인데, 사진 쪽에서 만레이라는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고, 건축 쪽에서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르꼬르비지에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만레이의 사진 모델이자 연인이었던 키키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책이 있고요. 이 세 책을 이렇게 묶어보면 굉장히 두껍죠? 두껍고, 한 책, 한 권 한 권이 또 굉장히 두꺼워요. 첫 번째 책이 540페이지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책이 560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조금 얇은데, 그래도 420여 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총 합치면은 1500페이지 정도 되네요. 두껍지만 한 권 한 권 읽기에, 또 한 챕터 한 챕터 읽기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서 쉽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술가들의 뒷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예술가들이 어떤 일화가 있었고, 그들 간에 어떠한 다툼과 교류와 사랑과 헤어짐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당시 파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전 세계 각 지역에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서 각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그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상당하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예술이 어떻게 태동을 했고, 서로 예술가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고, 이런 어떤 예술적인 영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 이 당시가 또 혁명의 시대이기도 했고 전쟁의 시대여서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동적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펼쳐지면서 그것들이 예술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드러났는지, 이런 것까지 정말 그 종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술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개 예술사라고 한다면 이제 고대 예술부터 쭉 내려와서 중세 예술과 근대, 현대 예술까지 내려오는데, 이 책은 특별히 이제 어떤 한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라는, 어떻게 보면 한 5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짧은 시기, 예술사 전체로 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기인데요. 그 짧은 시기를 또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데 의미가 좀 있고, 그래서 다른 예술사 책들이 이렇게 멀리서 만원경으로 들여다보이는 책이라면, 이 책은 이제 어떤 한 시기를 딱 뽑아서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시대적인 흐름을 조망하는 이런 재미도 있겠지만, 또 가까이서 인물 하나하나, 인물들이 만들었던 작품 하나하나, 거기서 오갔던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술과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예술적, 문화적 혜택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어렵게 태동을 했고,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출발되어 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예술의 원형을 본다 그럴까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예술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술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좋았던 점은 예술가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예술작품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조명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이 단지 예술가, 아티스트로서만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생활과 어떤 관계와 어떤 고뇌를 겪었는지, 그것이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과 어떻게 물려 있는지, 그 인물들 간에 어떠한 그 교류와 사랑과 이별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와중에 인간으로서의 예술가들을 볼 수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인간적인 면모,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들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때로는 되게 이해할 수 없고 어떨 때는 되게 실망스러운 면모도 보이거든요. 예술가들의 다양한
인간적인 면모를 정말로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면. 전체 예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큰 시야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술가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고뇌나 그런 여러 주변 사람들의 관계의 그런 미시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전체 예술사와 한 명의 전기의 장점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대 예술의 어떤 태동이 됐던 그 전 세계 예술의 중심이었던 그 시대의 파리를 조망한다는 측면에서 또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두껍다 보니까 한 번에 쭉 다 읽기는 좀 힘들고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주로 잡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막힐 때도 있고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 내려놓고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잠깐 다른 책을 읽기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이 어떤 시대적인 큰 흐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술가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챕터별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었다가 덮어놓고 한참 뒤에 읽어도 이어서 읽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피카소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음악 이야기가 나와서 뭐 스트라빈스키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다가 또 소설가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다시 또 그림 이야기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챕터 내에서도 여러 예술가들이 꼭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가 이어지기보다는 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병렬돼서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나열된 인물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이렇게 시대를 이루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읽고 놔뒀다가 또 몇 달 뒤에 읽고 이래도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언제든지 폈다가 내려놔도 되는 그런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 읽는데 한 6개월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틈틈이 읽었고요. 읽다가 내려놓고 한두 달 읽다가 다시 읽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드디어 완독을 해서 그저께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었고요. 다 읽게 돼서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빨리 다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언젠가는 뭐 다 읽겠지라든가 가벼운 기분으로 읽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다 읽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근현대 예술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예술가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우리가 뭐 그림 전시회를 간다든가 어떤 박람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 웬만한 예술가들에 대한 그 사전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호기심이 많고 궁금해하지만 정작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 모르거나 어떤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미술이나 조각이나 뭐 건축이나 사진이나 이런 좀 궁금하지만 낯선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접할 때 좀 이 책이 도움이 될 거고 예술이라는 내가 그런 영역에 좀 입문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이 분야에 지식을 쌓고 싶다.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이 좀 예술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예술계에 입문하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라고 해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메리 맥콜리프라는 작가가 쓴 파리 3부작 시리즈 책 파리와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시리즈 책과 관련해서 이런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된 책을 틈틈이 이렇게 읽는 책으로 항상 옆에 두고 읽거든요. 그게 이제 독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읽고 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햇살이 엄청 따뜻해지고 있는 봄날입니다. 봄을 만끽하시고 저는 또 다른 또 책 속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